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쌓아뒀을까? 사실은 몰랐기 때문이다. 비워야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물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는 나와 가족이 살 공간을 다시 설계하고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는 구체적인 연습이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살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꽤 많이 느꼈는데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가짐도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집이 어수선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까지 복잡해지죠. 반대로 마음 먹고 집을 정리한 날에는 신기하게도 달랐습니다. 물건 몇 개를 비우고 제자리를 찾아줬을 뿐인데 공간이 넓어 보이고 머릿속까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죠. 우리가 공간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공간이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희숙 작가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입니다. 출판사는 큰숲입니다. 이 책은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삶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가난하고 우울해서 정리를 시작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는 정리. 정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일까?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일까? 정리의 중요성을 알거나 필요해서 의뢰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뒤엉키거나 삶이 뿌리채 흔들릴 때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도 있다. 그때 정리는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삶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바닥이 된다. 40대 중반인 정현 씨와 나는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 현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7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었어요.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가 빚만 남았고 연애도 끝났죠. 생전 처음 겪는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력해지더라고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는 게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일도 뜸해졌다. 모아둔 돈도 떨어졌다. 갈 곳도 없었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하루 종일 커튼만 치고 누워만 있었다. 너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인생 헛산 것 같았어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죠. 지금의 정현 씨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력은 처음엔 천천히 오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걸 덮는다. 처음엔 내가 우울하다고 느끼지만 나중엔 내가 우울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요. 식탁 위엔 물건들이 쌓이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죠. 바닥엔 화장품이며 옷들이 굴러다니고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라면 국물 덕분에요. 라면 국물요?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과거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한 웃음이었다. 하루는 라면을 끓여서 옮기다가 떨어뜨렸어요. 국물이 사방팔방 튀었죠. 하필 그 근처에 옷들이 쌓여 있었는데 라면 국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가장 아끼던 셔츠도요.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못 입게 된 셔츠가 꼭 나갔더라고요. 걸레로 방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하나만 치워보자. 가장 먼저 치운 건 아끼던 셔츠였다. 못 입게 된 옷을 시작으로 낡은 신발, 안 쓰는 수첩, 일회용 수저, 영수증,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등을 버렸다. 그걸 치우고 나자 좁은 원룸에도 조그만 공간이 생겼다. 이상하게도 그 조그만 빈자리가 마음의 작은 숨구멍이 되었다. 그 다음엔 옷장을 열었다. 입지도 않는 옷. 다이어트 성공하면 입겠다고 남겨둔 바지. 전 남자친구와 여행 가서 샀던 티셔츠.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 옷들을 봉투에 담았다. 옷들을 버렸다고 마음이 낫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버리는 내 손이 나를 좀 살게 해줬어요. 정현 씨에게 정리는 자신을 살게 해주는 구조를 하나씩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구를 털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커피 내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식탁 위에 공책 하나, 펜 하나, 조명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게 다였다. 그 자리에 앉으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큰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있다라는 감각이 생겼어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던 인생의 한 시기에 정리는 그녀에게 위로이자 돌봄이었다. 감정이 휘청일 때 정리라는 작은 동작은 스스로를 다시 매만질 수 있게 한다. 아주 가끔은 살고 싶다기보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게 정리는 치유의 언어다. 우울하다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정리는 그 감정을 조금씩 정돈하게 만든다. 무턱대고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라면 국물을 닦던 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정현 씨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한 것처럼 정리는 그렇게 말없이 한 사람을 붙잡아 준다. 남길 것만 남겨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쌓아둘 지경이 되기 전에 재고를 파악해서 적당량을 유지한다.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넘칠 정도로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은중 씨의 주방 서랍 안에는 유난히 비닐봉지가 많았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가 서너 개씩 들어있기도 했다. 다용도실에는 쇼핑백이 가득 쌓여 있었다. 큰 쇼핑백 안에도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이 수십 개 들어있었다. 비닐봉지와 쇼핑백 모두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다. 드레스룸에는 가방이 잔뜩 쌓여 있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가방 안에 틀림없이 가방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실제로 그랬다.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었다. 볼펜, 휴지, 영수증을 비롯해 빵봉지, 사탕 껍질, 비타민 캡슐 등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다. 베란다에는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상자 안에도 상자들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해서 보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버리지 못해 쓰레기를 쌓아두었을 뿐이었다. 소중한 물건도 쌓아두면 잘 쓰지 않게 된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상자 안에 상자를 넣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수납을 잘한다거나 알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는 게 좋다. 이것이야말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기보다 일단 보관하고 보자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가방에서 볼펜, 휴지, 영수증, 사탕 껍질을 발견하더라도 하나씩 버리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둔다. 가방을 바꿔들 때도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새 가방으로 옮긴다. 시간이 지나면 가방 속은 작은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다.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정리는 보관할 공간을 늘리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단호함. 정리는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다. 이런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한다. 필요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난다.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한 게 좋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적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 있다.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정리할 때 단호함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작은 품목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결정에 대한 피로감이 몰려든다. 옷, 책, 주방용품 등으로 나누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자. 두 번째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려 하면 결정이 빨라진다. 이 물건들을 30분 안에 정리하겠다라는 등의 목표를 세우자.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다. 버릴까 말까라고 묻는 대신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 물건의 현재 가치를 더 명료하게 알게 된다. 삶에 어떤 가치도 더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든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진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아껴 쓴다. 물건과 공간과 집을 정리해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남긴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다. 단호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오늘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자. 내가 남긴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현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침 7시 30분. 채영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한 후 현관문에 달아둔 고리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다. 구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외출에 필요한 가방과 우산도 제자리에 있다.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 반면 같은 시각 승우 씨는 아침부터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장에 맞춰 신고 나가야 하는 구두를 찾느라 신발장을 열어보지만 제멋대로 쌓여있는 운동화만 보인다. 간신히 구두를 찾아 신고 나서려다 이번에는 자동차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거실을 다시 뒤지기 시작한다. 현관 앞에서 10분을 더 허비한 후에야 뛰쳐나가지만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대로라면 지각이 틀림없다. 역시나 회의에 늦어 상사에게 된통 깨진 후 그는 속으로 다짐한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자. 하지만 승우 씨의 문제가 단순히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10분 일찍 일어나기보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현관을 정리하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싶다. 현관만 봐도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현관은 단순히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장소다. 현관이 잘 정리된 집은 아침 출근길이 매끄럽고 퇴근 후에도 여유롭다. 반대로 현관이 어수선한 집은 아침부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쌓이면서 하루의 흐름이 꼬이기 쉽다. 승우 씨는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보다 부족한 것은 정리 시스템이다. 채영 씨는 10년 가까이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과연 운이 전부였을까? 출근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현관 정리를 습관화해서 불필요한 결정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채영 씨가 매일 아침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다. 퇴근 후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자동차 열쇠와 가방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었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러니 아침에 어디 뒀지? 하며 찾을 필요가 없었다. 신발을 찾고 가방을 뒤지는데 허비하는 몇 분이 쌓이면 결국 하루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받는다. 현관을 정리한 사람은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고 그 여유는 하루 종일 유지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날의 피로도 훨씬 빠르게 해소된다. 반면 문을 열자마자 어질러진 신발과 재활용 봉투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 더 피곤해지지 않던가.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발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가 퇴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다.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 능력도 향상한다. 정리를 통해 계획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업무 공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 시작은 집을 드나드는 현관에서 시작된다. 아침을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현관부터 정리하자. 어지러운 공간은 시간을 훔친다. 만약 집에 도둑이 들어서 소중한 물건이 사라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당황과 두려움, 분노가 밀려올 것이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이 허탈해질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도둑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매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바로 시간이다. 승우 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지러운 공간은 시간을 빼앗으며 집중해야 할 순간들을 낭비하게 만든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분을 물건 찾는 데 사용한다. 1년이면 무려 60시간이다. 어지러운 환경은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가 어지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작은 결정을 할 때조차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한다. 피로감을 느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도둑맞고 있는 시간을 되찾는 일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지만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내 집인데 정작 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30대 후반 직장인 윤진 씨는 지방 출장과 야근이 잦은 기획팀 팀장이었다. 일주일에 나흘은 밤 10시 넘어서 귀가했고 집은 단지 씻고 자는 곳에 가까웠다. 그녀는 나에게 정리를 의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디 앉아도 불편해요. 소파에 앉으면 자꾸 노트북을 켜게 되고 식탁은 엉망이고 책상은 거의 창고예요. 아닌 게 아니라 윤진 씨의 말에서 묘한 불편이 느껴졌다. 그 집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만 남은 곳처럼 보였다.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에 바쁜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신발장을 여니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신발들이 와르르 떨어졌다. 식탁 위엔 택배 상자 5개, 회의 자료, 텀블러, 오래된 영수증들이 섞여 있어서 빈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 소파 앞 테이블엔 리모컨과 화장품 파우치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엔 전날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 집은 윤진 씨가 하루의 끝에 잠깐 들르는 환승역 같았다. 쉬는 공간도 일하는 공간도 아닌 채 모든 게 섞여버려서 머무르지 못하는 집.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나는 물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게 문제였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자기 생각도 감정도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여기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버릴 물건을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이 편히 앉을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순서로 정리를 시작한다. 이걸 버릴까 말까부터 고민하고 정리함을 사서 넣을 곳을 찾고 책을 꽂는 순서를 바꾼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앉을 곳은 어디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윤진 씨와 나는 창가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을 꺼냈다. 그 위에 쌓여있던 회의 자료와 머그잔들을 치우고 조명 하나를 놓았다. 공책 한 권, 펜 하나, 좋아하는 커피잔 하나, 그녀가 잠시 멈출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원칙을 정했다. 하루에 10분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휴대전화도 노트북도 보지 마시고요. 오직 멈춰있는 감각만 허락한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뒤 윤진 씨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하루가 무너진 것만 같았던 날도 의자에 앉아서 조명을 켜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뭉클해져서 나도 감사를 전했다. 정리는 언제나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다. 물건을 줄이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정해야 한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 생각도 감정도 흘러가고 만다. 공간이 나를 품어주지 못하면 내 안에 있던 힘도 서서히 빠져나간다. 정리는 내 자리를 다시 만드는 기술이다. 그 자리가 생기면 비로소 삶도 머무를 수 있다. 그 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집안에서조차 떠돌게 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비워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삶도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의 나에게 남길 것, 이제는 버릴 것,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공간에 조금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만큼 마음에도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책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